새 속의 가면 아래 숨겨진 우연한 재회, 서울의 중심,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샹들리에의 황금빛 불빛이 쏟아지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면을 쓴 채 우아하게 움직였다. 이곳은 단순한 사교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거물들이 모인 보이지 않는 권력과 거래가 오가는 거대한 전장이었다. 그 중심에 선 한 남자, 이진우. 그의 존재는 연 회장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듯했다. 진우는 차가운 회색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마치 조각상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으며 주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29의 나이에 국내 최대 복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그룹을 이끌고 있는 그는 냉혈한 총재라는 별명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고 그의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내렸다. 그는 성공 그 자체였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연회장 한 구석에 있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드레스는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우아함을 강조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은 옅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진우는 그녀의 표정에서 미동도 없는 깊은 고독을 읽어냈다. 3년, 정확히 청개인 9일,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고 매 순간 현실의 잔상처럼 그를 괴롭혔던 얼굴, 민서연이었다. 심장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소음은 한순간에 정지된 영화 속 배경음악처럼 멀어져 갔다. 진우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저 그녀를 응시했다. 3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그녀.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진우는 그녀를 잊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일에 몰아붙였고 성공의 정점으로 올라섰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그녀는 진우를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경매 물품으로 나온 건축 모형 앞에서 전문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3년 전의 맑고 생기 넘치던 목소리와는 어딘가 달랐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그리고 무심하게 만든 것 같았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자신이 통제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진우는 잔을 내려놓고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들은 진우가 누구를 향해 가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가 멈춰선 곳에 민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옆에 있던 남자가 진우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총재님, 이쪽으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는 그 남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서연만을 응시했다. 오랜만입니다. 민서연 씨.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진우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말투는 공적이었고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진우의 내면을 끌어오르게 했다. 3년의 공백, 그리고 이토록 무심한 재회라니 그는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다. 몰랐다니요. 제가 이 회사의 공동 주최자라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아니면 저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건가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에 있던 남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이제 연 회장 한 구석, 두 사람만이 고요한 긴장감 속에 서 있었다. 총재님, 저는 이 행사의 건축 파트 담당자로서 왔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서연은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다. 개인적인 만남 3년 전.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고요. 나는 당신이 미국으로 도망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그녀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이거 놓으세요, 총재님. 지금 공적인 장소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공적인 장소 이곳은 전부 내 구역입니다. 내가 곤란하면 그만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그녀만을 향한 뜨거운 욕망만이 그의 눈을 지배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3년 전 자신을 사랑하던 그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눈빛이 이제는 소유와 집착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총재님,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총재님과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당신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민서연, 진우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고 대신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턱선을 스치자 서연은 몸을 움찔했다. 3년 전, 당신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당신을 찾기 위해 미국 전역을 뒤졌고, 당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끝났다고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 끝내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서연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를 떠나게 만든 그 거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총재님, 저는 이곳에 제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총재님께 드릴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은 진우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는 그녀의 회사와 그녀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것이다. 그녀가 그의 곁에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통제 안에 있도록 만들 것이다.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집착이 뒤섞인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것은 민서연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 설계 회사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의 회사는 유능한 젊은 건축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는 매우 취약했다. 진우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냉정하고 잔인한 미소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를 지시했다. 민서연의 회사를 인수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회사를, 그리고 그녀 자신을 통제할 것이다. 그녀를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추업배, 람보, 추업배, 람보 할 것이다. 그 어떤 반발도, 그 어떤 저항도 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이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사랑은 이미 뜨거운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집착적인 추격. 민서연은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어제의 꿈 같은 재회가 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진우 총재, 그 차갑고 냉혹한 남자가 자신을 찾아와 그처럼 뜨겁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3년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때, 그녀는 이미 그의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그녀의 평화롭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 같았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출근을 서둘렀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는 아키텍트 M이라는 이름의 작은 건축 설계 회사였다. 낡은 건물의 3층에 자리한 아담한 사무실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오직 건축에만 전념하며 3년을 보냈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녀에게 건축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패였다. 사무실에 도착한 서연은 평소처럼 설계 도면을 펼치고 작업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유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서연아, 너 이 소식 들었어. 우리 회사에 인수제의가 들어왔대. 유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의 손이 굳었다. 인수 누가 우리 같은 작은 회사의 S그룹. 이진우 총재가 이끄는 바로 그 S그룹이래. 말도 안 돼. 우리 회사는 그들 발밑에 먼지 같은 존재인데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이진우? 그는 어젯밤 말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을, 그녀의 회사를, 그리고 그녀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그의 행동은 예측 가능했지만 그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거부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아키텍트 에마의 대표는 급하게 직원들을 소집했다.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S그룹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모든 부채를 떠안고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직원들은 술렁거렸다. 일부는 기뻐했고, 일부는 불안해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이 이진우의 치밀한 계획임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칠 수 없도록 그녀의 모든 것을 그에 통제해 두려는 것이었다. 결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아키텍트 M은 S그룹의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새로운 본부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아침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새 본부장을 기다렸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얼굴의 이진우 총재였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비서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인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책상 앞에 섰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민서연 씨, 이제부터 당신은 S그룹의 정식 직원이자 내가 직접 이끄는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총재님,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S그룹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진우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당신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서연 씨, 당신은 이미 이 회사에 속해 있고 나는 당신의 고용을 보장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나간다면 당신의 모든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녀의 동료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총재님은 비열한 분이군요. 비열. 나는 당신을 다시 내 곁에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오만함과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를 다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사랑의 불꽃이 아닌 차가운 집착의 불꽃을 보았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업무를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그는 그녀가 단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까다롭고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사항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던져주는 모든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냈고 그에게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결과물을 제출했다. 진우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무적인 존경심을 표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나 친밀감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했다. 어느 날, 진우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군요.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할 일이 남아 있어서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총재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사무적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차가움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단단해진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아.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3년 전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시 도면에 집중했다. 총재님, 저는 이제 서연이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는 민 실장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저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총재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민서연, 나를 봐. 내 눈을 보고 말해.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어둡고 슬퍼 보였다. 그는 그 속에서 3년 전의 상처와 함께 그를 향한 미약한 흔적을 보았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 이유도 없이.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당신도 나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 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그 어떤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총재님, 이제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총재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니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 3년 전처럼 당신을 잃지 않을 거야. 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으려 했다. 서연은 그의 품을 밀어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총재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총재님의 그런 태도가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우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를 잡고 있던 손을 힘없이 놓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고통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강제로 소유하려고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녀를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전략을 바꿔야 했다.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기 위해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야만 했다. 잊혀진 과거가 다시 살아나다. 진우는 서연의 차가운 태도와 눈물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무자비한 집착은 그녀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가 왜 3년 전 자신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자신의 비서인 박민준 실장에게 서연이 사라진 3년 전의 모든 일을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박민준 실장은 진우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다. 그는 진우의 지시를 받고 3년 전의 사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진우의 집무실로 들어와 충격적인 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의 내용은 진우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총재님, 3년 전 민서연 씨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총재님의 삼촌이자 당시 S그룹의 부회장이었던 이태준 씨였습니다. 박민준 실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태준. 그는 진우의 아버지와 권력 다툼을 벌였던 인물로 현재는 S그룹에서 모든 권력을 잃고 조용히 은퇴한 상태였다. 진우는 그가 서연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삼촌이 왜 그가 서연이를 만났지? 이태준 씨는 민서연 씨의 아버지인 민현우 박사에게 접근했습니다. 민 박사님은 S그룹의 바이오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준 씨는 민 박사님을 이용하여 S그룹의 기술을 빼내고 총재님의 아버지인 전임 총재님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민준 실장을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했다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서연 씨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준 씨는 민서연 씨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만약 총재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그녀의 아버지인 민 박사님을 공금 횡령죄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민 박사님은 이태준 씨의 계략에 의해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조작된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보고서를 펼쳐 들었다. 그 안에는 이태준과 서연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태준이 서연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협박성 메시지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3년 전 서연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떠났을 때 그녀를 숨겨진 진실을 향한 전략적 동맹, 민서연은 진우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그의 비서에게서 진우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그녀를 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가 어떤 비열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호출에 응했다. 진우는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리 차가운 집착 대신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한 후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부터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펼쳤다. 파일 안에는 3년 전 이태준 부회장과 그녀의 아버지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태준이 그녀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S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 했던 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다.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려왔다. 그녀가 3년간 숨겨왔던, 그녀의 가슴속 깊은 상처였던 비밀이
진우의 손에 의해 파헤쳐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했다. 총재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을 다시 얻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과거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소. 그리고 이제야 당신이 왜 아무 말 없이 나를 떠났는지 알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소. 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아, 내가 당신을 오해했소.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을 잃게 만든 거야. 당신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지. 당신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의 차갑고 무감각했던 가면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소년의 모습이 드러났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3년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오해의 짐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총재님, 저는 저를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저는 총재님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총재님이 위험에 빠질까 두려웠습니다. 총재님은 제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나는 당신을 다시는 잃지 않을 거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소. 그리고 이태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요. 그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를 위협했지. 그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오. 진우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이제 그의 목적은 단순히 서연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아프게 만든 사람을 응징하고 그녀의 고통을 씻어주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서연, 나를 믿어주시오. 우리는 함께 이태준의 모든 것을 파헤칠 거요. 나는 S그룹의 총재로서 당신은 나의 오른팔이자 이 모든 계획의 핵심 인물이 되어주시오. 서연은 진우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다시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태준이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의 옆에 있으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제가 총재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증명할 거요.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요. 우리는 동맹입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우리는 함께 이태준을 무너뜨릴 거요. 서연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굳게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진우와 서연은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고 이태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진우는 S그룹의 총재로서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동원했고 서연은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이태준의 과거 행적과 숨겨진 재산을 찾아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이태준이 S그룹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내면을 다시 보게 되었다. 서연은 진우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이기적인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짓,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그녀의 옆에 있어 주었다. 한편
진우는 서연의 단단한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3년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따뜻한 손길에 그녀의 갑옷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 날 그들은 이태준이 숨겨놓은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장부에는 이태준이 S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해외의 범죄 조직과 거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였다. 증거를 확보한 진우는 즉시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태준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진우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네가 그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네가 가장 아끼는 그 여자부터 해치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너와 똑같은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차갑고 잔인했다. 서연은 이태준의 협박에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견고한 갑옷에 생긴 첫 번째 균열, 이태준의 협박은 진우와 서연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만 불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지로 가득 찼다. 서연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날 밤, 진우는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다. 두렵습니까? 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총재님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3년 전의 그를 떠올렸다. 오만하고 차가웠던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던 그 모습.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동맹을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며 진우는 서연에게 차갑게만 보였던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드러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자신의 외로운 삶, 아버지의 냉정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아픔을 털어놓았다. 나는 항상 강해져야 한다고 배웠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당신이 사라졌을 때 나는 당신을 원망하는 것으로 내 아픔을 감추려 했소.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내 곁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소. 당신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은 그의 고백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갑옷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그의 손을 잡았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총재님은 그저 외로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총재님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3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서연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물 같았다. 며칠 후 진우와 서연은 이태준의 숨겨진 자금책인 한 해외 범죄 조직의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했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태준이 해외의 한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의 전기가 갑자기 끊겼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서연은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그녀는 어둠을 두려워했다. 어린 시절, 그녀를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괜찮소? 진우는 재빨리 손전등을 켜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진우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내가 당신 옆에 있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소.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에 완전히 몸을 맡겼다. 그녀가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진우와 서연을 해치려 했다. 진우는 서연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몸을 굳건히 세웠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했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했다. 서연, 내 뒤에 있어. 내가 신호를 주면 창문으로 도망쳐.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총재님 혼자서는. 서연은 불안해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돌아갈 거요. 약속하오. 진우는 먼저 달려오는 한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진우는 거침없이 다른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정확한 움직임으로 남자들을 제압했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서연은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충격과 함께 감동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권력과 돈을 가진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한 남자였다. 그가 남자들과 싸우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가방을 열어 작은 USB를 꺼냈다. USB에는 이태준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꺼내 진우의 비서에게 연락했다. 박 실장님, 총재님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소는 S그룹 본사 10층 사무실입니다. 당장 경찰과 경호원을 보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얼마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진우는 마지막 남은 남자를 제압하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몸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서연을 향한 안도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소?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네. 총재님은요? 나는 괜찮소. 당신 덕분에.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견고한 갑옷은 완전히 부서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흑막의 절박한 반격. 이태준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진우와 서연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지만 그들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오히려 자신의 패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태준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개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진우야,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하지만 네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나는 이 사회의 뿌리 깊은 곳까지 뻗어 있는 존재다. 네가 나를 건드리는 순간 S그룹은 물론이고 네가 그토록 아끼는 그 여자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삼촌, 제가 가진 증거는 삼촌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삼촌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겁니다. 사랑, 하하하하. 네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너는 결국 너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 여자를 버리게 될 것이다. 지켜봐라.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테니.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이태준의 오만함과 절박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이태준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부터 이태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S그룹과 관련된 모든 매체에서 진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냉혈한 총재 이진우, 사촌 형제의 회사를 강제로 인수해 S그룹,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 제거 의혹, 총재 이진우의 비열한 과거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S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내부의 동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태준은 이 모든 것을 진우의 사생활과 연관지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용했으며 그녀의 회사를 인수하여 그녀의 삶을 지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연을 진우의 사적인 도구로 몰아갔고 이는 서연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괴로워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총재님, 저 때문에 총재님 회사까지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 모든 것은 이태준의 짓이오. 그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요.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요. 진우는 즉시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최근 S그룹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모든 소문의 배후에는 제 삼촌이자 S그룹의 전 부회장이었던 이태준 씨가 있습니다. 그는 S그룹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진우의 폭로는 거침없고 단호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민서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서연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3년 전 그녀를 잃었고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태준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차갑고 이기적으로만 보였던 총재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하지만 이태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진우가 공개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큰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진우의 폭로를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몰아갔다. 사람들의 여론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S그룹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회사 내부의 동요는 더욱 커져갔다. 진우는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압력에 동시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 서연이 진우에게 다가갔다. 총재님,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버지가 이태준에게 협박당했던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총재님의 말씀대로
이 싸움은 불의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제가 총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당신의 용기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군.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방송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3년 전 이태준에게 협박당했던 사실과 그로 인해 S그룹의 기술이 유출될 뻔했던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서연은 3년간의 고통과 상처를 고백하며 그녀가 왜 진우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이진우 총재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은 저를 찾아왔고 저를 오해했던 과거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태준의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총재님과 함께 불의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들의 진심에 감동했고 여론은 빠르게 진우의 편으로 돌아섰다. 사람들은 이제 진우와 서연을 단순한 연인이 아닌 불의에 맞서는 용감한 인물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위선과 탐욕은 만천에 드러났다. 이제 모든 것은 마지막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우와 서연은 이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계획을 준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걸어나갔다. 최후의 대결. 무너지는 오만함. 진우와 서연은 이태준을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태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이 진우의 증거보다 강력하다고 믿었다. 그는 진우가 공개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이태준은 진우를 조롱하며 그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다. 진우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와라. 우리 둘 중 누가 이 사회의 진짜 주인인지 그리고 누가 허풍선이인지 결정해보자. 이태준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삼촌, 마지막으로 만납시다. 하지만 그곳은 법정이 될 겁니다. 이태준은 진우의 도발에 흥분했다. 그는 법정에서 진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의 명예를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과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며 진우와 서연의 진실된 증언을 조작된 이야기로 몰아갈 증거들을 모았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대중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진우와 이태준의 싸움이 단순한 가족 다툼을 넘어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우는 차분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진우의 변호사는 이태준이 S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의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태준은 이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진우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만한 태도로 진우를 비웃었다. 하하하, 진우야. 네가 가진 증거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았느냐. 나는 S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모든 거래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 네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총재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복수극에 불과하다. 바로 그때 진우가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저에게 직접 증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우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태준을 응시했다. 삼촌은 제가 가진 것이 이 모든 증거들 뿐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삼촌은 제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계십니다. 바로 삼촌이 직접 행했던 모든 거래의 기록입니다. 진우는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내에 설치된 스크린에 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이태준이 해외의 한 범죄 조직 두목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에게 거액의 비자금 통장을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태준은 경악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다. 누가 이런 것을. 진우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삼촌, 그 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연이 삼촌의 뒤를 쫓으며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삼촌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서연은 증언대에 섰다. 재판장님, 저는 이태준 씨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아버지와 총재님을 협박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삶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기록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태준은 서연의 당당한 증언에 분노했다. 그는 소리쳤다. 네가 니까짓게 감히 나를, 너와 네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잊었느냐. 이태준의 분노는 그의 오만함을 드러냈다. 그는 서연을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는 그녀를 약자로 규정하고 그녀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다. 하지만 그가 가장 무시했던 그녀가 그를 무너뜨릴 가장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재판장님, 삼촌의 발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S그룹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의 변호사가 한 명의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이태준의 신복으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태준이 자신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까 두려워 해외로 도피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를 찾아내고 그에게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증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이태준 씨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을 받고 그의 비자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S그룹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이태준의 모든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이태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재판은 진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태준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S그룹의 모든 권력을 잃고 교도소로 향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진우와 서연을 향한 증오를 감추지 못했다. 이진우, 민서연, 너희는 나를 이겼지만 나는 너희를 평생 저주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행복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진우는 이태준의 저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대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와 서연을 향해 환호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이겼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당신은 이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서연은 진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거대한 그림자를 완전히 물리쳤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드러난 용감하고 아름다운 진실이었다. 승리의 재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작. 법정에서의 승리 후 진우는 S그룹의 총재로서 흔들렸던 입지를 완전히 되찾았다. 그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이태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잔당들을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진우는 S그룹을 다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모든 권력과 부를 내려놓고
오직 기업의 미래와 사회적 책임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진심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S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연 또한 건축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가 디자인한 프로젝트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진우 총재의 여자가 아닌 뛰어난 실력과 윤리적인 신념을 가진 한 명의 독립적인 건축가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회사는 S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규모를 확장하고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 바로 서로의 마음이었다. 그들은 함께 힘든 싸움을 이겨냈지만 3년의 공백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진우는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배려하고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존중했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뜨겁지만 부드러운 그녀를 감싸 안는 포용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예전처럼 화려했지만 텅 비어 있고 차가운 느낌은 사라져 있었다. 서연은 집 안 곳곳에 놓인 그녀의 사진들을 보며 놀랐다. 3년 전, 그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찍어두었던 그녀의 모습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이 사진들을 아직 가지고 있었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사라진 후 나는 이 사진들을 보며 당신을 기억했소. 당신의 모든 것이 나에게 소중했기에 단 하나도 버릴 수 없었지. 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수선화가 가득 피어 있었다. 서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했소. 하지만 아무것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었지.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내 곁에 두었소. 이 수선화처럼.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3년 동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그녀를 잃었다고 자책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그가 겪었던 고통이 자신의 것보다 더 깊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총재님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갚으며 살겠소. 그들은 다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사랑이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격정이었다면 이제 그들의 사랑은 잔잔하고 깊은 호수와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남자였다. 서연 또한 그에게 도망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진우는 서연의 아버지를 만나 직접 용서를 구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S그룹의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그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진우의 진심을 느끼고 그들의 관계를 축복했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이제는 당신에게 아무런 숨김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싶소. 나는 당신을 다시는 잃지 않을 거요. 이제 당신은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소. 그의 눈빛은 사랑과 진심으로 빛났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보았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새로운 서약. 진우는 서연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꿈에 부풀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그녀의 회사에 자주 찾아가서 그녀와 점심을 함께 먹었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도 그녀와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도면을 검토하고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진우는 서연의 재능을 누구보다도 존경했고 그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어느 날 진우는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3년 전 그들이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곳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며 해변을 거닐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 안았고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이곳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몰랐소. 당신이 사라진 후 나는 이곳을 영원히 잊으려 했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소.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아픈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뀐다는 것을.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3년 전 잃어버렸던 목걸이였다. 서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당신이 사라진 날. 나는 이 목걸이를 발견했소. 나는 이것이 당신을 다시 만날 운명의 증표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밤 이것을 보며 당신을 그리워했소. 진우는 그녀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서연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진우는 서연을 위해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깊고 솔직했다. 그들은 3년 전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총재님이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선택이 총재님을 힘들게 했어요. 서연은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서연, 당신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소. 당신은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요. 당신의 희생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소. 나는 당신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 배웠소.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소. 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진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민서연, 지난 3년간 나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었소. 당신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소. 나에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맡겨주시오.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칠 거요. 나와 결혼해 주겠소.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혈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남자였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총재님. 저는 총재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총재님은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진우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고 굳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키스는 3년의 오해와 고통을 씻어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키스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서약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와 서연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았다. 진우의 부모님은 서연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다. 서연의 부모님 또한 진우의 진심을 느끼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S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었다. 사람들은 총재 이진우와 건축가 민서연의 사랑을 용기와 진실, 그리고 사랑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진우는 차가운 총재가 아닌 사랑을 아는 총재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도망친 여자가 아닌 진실을 위해 싸운 여자로 기억되게 되었다. 에필로그. 영원한 서약. 결혼식은 그들의 사랑처럼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와 서연은 화려한 연회장 대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미술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이었다. 결혼 후 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중독된 차가운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그녀의 피곤을 풀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에 행복을 느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했다. 서연 또한 진우의 따뜻한 사랑에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여보, 서연은 진우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총재님이 왜 저에게 그토록 집착했는지.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때는 총재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총재님은 저를 소유하려 했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총재님은 저를 사랑해서 저의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를 소유하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요. 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맞소.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소. 당신은 나의 유일한 빛이었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었소.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총재님의 아내입니다. 저는 총재님의 옆에 평생을 함께할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용기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진우는 차갑고 오만한 가면을 벗고 뜨겁고 진실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서연 또한 약하고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운 용감한 여전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영원한 사랑의 서약이 되었다. 몇 년 후 진우와 서연은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 그들은 딸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뜻의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진우는 딸을 안고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없었다. 그저 따뜻한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차가운 가면 뒤에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향한 뜨겁고 부드러운 사랑이 되었다. 그는 냉혈한 총재가 아닌 한 가정의 따뜻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